기류 변화.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예비역 장성 육사동문 홍범도 흉상 이전을 지지한다. 네. 홍범도 장군의 흉상 벌써 며칠째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어제는 흉상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예비역 장성 육사 동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한다, 이전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소련 공산당 가임 및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홍범도 흉상이 사관생도 양성의 상징적인 교육 현장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흉상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방부의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는 것이 예비역 군인들의 의견이다. 네, 사실 어제까지 분위기는 여권 내부에서도 약간 찬반이 갈린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양 의원님, 네, 이거는 예비역 장성들 육사 이 동문들이 지지한다. 요거는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육사 동문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육사 사실 동문이. 지금 계속해서 그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네. 육사에 설치돼 있는 홍범도 장군의 그 동상을 갑자기 제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네, 뭐 이름은 상관없어요. 독립기념관. 예, 죄송합니다. 네.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을 하는 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독립기념관에 이전을 한다는 거는 네. 홍범도 장군의 그 항일 운동, 항일 군인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육사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사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주된 적이 북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사실은 소련과 중국이 그 북한을 지원해서 6.25 남침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과 관련되어지는 역사적 평가에 관한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리되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한 항일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뭐 폄하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육사 동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육사 동문들의 어떤 지지 기자회견 어제 있었지만 또 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전 현충원을 갔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묘역을 찾은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시죠.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 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책략을 도모하기 위해 홍범도 장군을 흉상을 제거하고 서훈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서 의원님,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들은 당대표 일정을 미리 좀 봤거든요. 근데 어제 대전 현충원 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좀 추가가 됐습니다. 어제 이 일정이 추가되기까지의 그 뒷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 윤석열 정부의 대응,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국민들도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지금 다들 헷갈리시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지하면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홍범도 장군은 북한과 연결된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련 팔치사는 당시에는요, 소련, 미국, 연합군들이 일본과 대응할 때 가입을 했던 것이고, 당시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때가 이 일본과 대항하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일운동을 하려면 홍범도 장군은 가입을 했던 것이에요. 북한과 연계되는 자체가 너무 무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족들을 항일운동하면서 다 잃고요. 나라 잃은 서름에서 정말 그 엄지에 가셔서 정말 선봉해서 일본과 싸웠던 분을 지금 우리가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육사 예비역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독립기념관 창고에 처박아 놓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이 제일 좋아합니다. 역사 지우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홍범도 장군을 독립기념관에 처박아 놓으면 창고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뭐 창고에 처박아 놓는다고 결정이 된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립기념관에 네.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네. 이전하는데 모실 장소가 없다. 그래서 보관만 할 수 있다예요. 인물을 기린다는 건 동상을 세운다는 건 인물을 기리는 것이고 그 정신을 또 높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거는 어떤 정쟁 이념 부분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어떤 바로 세우기.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왜냐면 아이들이 홍범도 장군 위인전을 읽고 컸어요. 이제 앞으로 아이들은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오해할까요? 공산주의자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안이 그렇기 커서 때문에 대표는 일정을 가는 거예요. 잡았다. 그렇습니다. 사안이 커서 일정을 잡았다라는 말씀인데 김병민 최고님. 네, 일단은 독립기념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폄훼 섞인 발언들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분들을 위해서 독립기념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기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폄훼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한쪽 측면으로 기울어진 평가가 꽤 오랫동안 진행됐던 게 지난 문재인 정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진 논란부터 시작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사의 과목으로 6.25 전쟁사를 필수 과목에서 빼내는 등에 대한 문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흉상 설치도 결국 문정부 때 진행됐던 일들입니다만은 육사라고 하는 공간의 적합성에 대한 논쟁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영웅들을 높게 기리는 모습을 늘 볼 수 있었는데 처음 정치 참여 선언을 했던 것도 결국은 우당 이배영 선생의 기념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한 정치 참여 선언했던 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윤봉길 기념관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1919년도부터 있었던 독립운동 정신을 높게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난 정권에서 진행됐던 특정 역사에 대한 한쪽 편향적인 내용들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들이 현재 육사 등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연장선 상이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같이 좀 보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홍범도가 자유시 참변에 연루가 됐느냐? 역사학자들은 일단 X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루가 된 게 아니다. 자유시 재판위원 참가 등 관련 제기에 학계 부대에서 빼내고 그러니까 독립군을 치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부대는 다 빼냈고 책임자 처벌 탄원서도 냈다라는 게 일단 이 역사학자들의 얘기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홍범도 학계와 협의 필요 없다. 막 나가는군요. 경향신문의 지금 제목입니다. 뭐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달았는데 일단 학계의 판단은 그렇다고 하는데 학계랑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군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면 굳이 뭐 외부의 학계나 또는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군 내에도 역사나 또 전사를 연구하시는 교수, 학자 또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요 얘기가 지금 어제 국방부의 브리핑인데 요거는 양 의원님 이게 학계랑 협의를 안 하고 역사적 평가를 근거로 이전을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장관이 국방위에서 한 얘기가 공산주의자라는 이의 제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이 부분 자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국방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가 얘기가 됐을 때 네. 충분히 국방부 내에도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학계나 전문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홍범도 장군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 등이 지금 현재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학계에서 저런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 지난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뭐 사실관계들을 저희가 서류를 보고 확인한 것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네. 그 서류와 관련되어져서 이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확인하는 데는 사실 소련이라고 하는 장소, 러시아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한계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나가고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열려 있는 생각으로 이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부 홍범도 육사 흉상은 이전, 국방부 흉상은 존치도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육사 앞에 있는 흉상, 국방부 앞에 있는 흉상을 다 이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육사 앞에 있는 건 이전을 하고 국방부 앞에 있는 거는 존치하겠다. 논란 거세자 투트랙 해법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육사가 있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야 된다면서도 전임 정부가 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설치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이분이 제대로 대접받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했다. 요 얘기는 지금 양금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맞다고 말하진 않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의 말도 전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추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했더니 윤 대통령 홍 장군 문제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일단 뭔가 이런 내용을 보면 김병민 최고님 예. 뭔가 기류 변화가 처음보다는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대통령이 지시 사항이나 네. 뭔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육사 총동창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추진됐던 일들에 대한 반작용에 대한 여론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용들을 정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육사와 국방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높게 기리되 육사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는 건 육사와 국방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과도한 정치 공세, 이를 통한 이제 국론 분열 등의 과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병옥 의원님. 예. 이 문제는 상당히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에서 주 69시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그리고 최근에 어병제도 재도입, 또 지금 이제 홍범도 육사에 있는 흉상을 이전하겠다. 전부 다 끄트머리는 다 용두삼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관들 보고 이제 퇴근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지 퇴근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발표할 때 각 부처 간에 좀 조율도 하고 학계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제대로 정책을 하나라도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산하에 국가보훈심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정무위원회 간사를 해봐서 아는데요. 거기가 이제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훈을 줄 때나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할 때나 다양한 의견을 거치고 상당한 많은 기간 동안 때로는 뭐 수년간 연구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의 산물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거든요. 역사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저는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일제시대부터 해방국까지 수십 년간 우리의 역사의 결과물이 흉상 또는 서훈 또는 기념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외형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홍범도 장군은 사실 지난 정부 때 유해가 중국에서 왔을 때도 네. 야당 대표도 함께 갔었고요. 그리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다 아시다시피 남로당 활동하신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이에요. 남로당은 북한 공산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이었고 지금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한 번도 그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과 사진을 갖고 논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정말로 민생이 위중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친 이 시기에 홍범도 장군을 갖고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너무
안이하고 나이브하고 한가로운 거 아닌가. 지금은 모두 민생에 집중할 때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최고님.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런 좀 지역적인 논쟁들이 뒤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정치권이나 많은 국민들이 같은 방식의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가야 될 길들이 있고 또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있는 만큼 두루 폭넓은 의견 수렴의 과정들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두루 폭넓은 의견을 잘 수렴을 하면 좋겠다. 네. 사실 소통, 대화를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코인 논란으로 지금 이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의 또 징계 수위가 윤리특위에서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네. 총선 불출마 선언이 징계에 반영이 될 것인가? 여부가 좀 주목이 되네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